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빈뇨 전문의로 활동해온 김도현입니다. 저는 중년 남성분들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활력을 유지하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으며 약물에 의존하거나 혼자 고민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72세 환자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이렇게 지내온 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뭔가 이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프신 것도 아니고 새로운 약을 드시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이 환자분의 삶의 질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을까요? 바로 자위행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방식에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그 습관이 심혈관, 건강, 전립선, 기능, 심지어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위가 건강에 좋다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특정 습관들이 아무런 신호 없이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자위행위를 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공개하고 이런 실수들이 에너지와 성기 또는 장기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6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빠지는 실수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제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세요. 그래야 중년 남성을 위해 준비한 맞춤형 조언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댓글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 실수는 최근 몇 년 사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뇌와 몸이 쾌락에 반응하는 방식을 서서히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선정적인 영상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보통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의 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김 박사님, 저는 이제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감각이 무뎌진 듯하고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분들께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정적인 영상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거의 매번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해로울 수 있다는 걸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꼭 아셔야 할 것은 60세가 넘으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 즉 쾌락과 동기를 담당하는 기능이 예전만큼 민감하거나 유연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끝없이 빠르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 것은 뇌에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자극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매주 그렇게 반복하면 뇌는 최악의 방식으로 적응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때 즐겼던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친밀함의 불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의 반응도 더딥니다. 신체는 여전히 건강할지라도 깊이 연결되고 진정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점차 사라져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중년 남성들이 스스로 탓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이 탓에 감각이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과도한 자극입니다. 뇌 반응 시스템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이런 무감각함은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민감도나 연결감, 만족감이 줄어든 걸 느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실수는 여러분이 무엇을 시청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시청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환경은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실수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편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많은 중년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화장실이 단순히 위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개인적인 장소가 되었다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문을 잠글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기에 앉아서 하는 습관, 특히 장시간 이어지는 자세가 생각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혈류는 건강한 성기능, 전립선 건강, 심지어 오르가슴 후 회복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변기에 앉아 구부정하고 압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골반으로 가는 혈류를 제한합니다. 전립선을 압박하고 골반 근육을 조이며 나이가 들며 약해지는 신경을 천천히 손상시킵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분명히 관찰했습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의 남성들은 배뇨 후 잔뇨감, 소변 줄기 약화,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려움, 혹은 사타구니 주변 불편감 같은 증상을 겪지만 이런 증상들을 은밀한 습관과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뇨기과 의사로서 검사와 기록,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추적한 끝에 저는 이 무해해 보이는 자세가 시간이 흐르면서 친밀한 관계부터 배뇨까지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느린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고 단지 인식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보십시오. 서 있거나 기대어 눕는 등 골반이 편안하게 숨쉬고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은 조용히 압박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만약 이 실수가 놀랍게 느껴졌다면 다음 실수를 들으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이 모르게 저지르는 습관으로 매번 쾌감을 느낄 때마다 점점 덜 느끼게 만들며 은밀하게 몸을 변화시킵니다. 실수 3. 서두르는 행위입니다. 중년 남성들, 특히 수십 년 동안 스트레스와 체면, 또는 단순히 일을 빠르고 조용히 끝내는 법을 배운 분들에게서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습관은 자기만족을 서둘러 끝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 가능한 한 빨리 마쳐야 하는 순간으로 여길 뿐 충분히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60세 이후에는 몸이 스트레스 환경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같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 박사님,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천천히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르는 순간 신경계는 긴장 상태가 되고 심박수는 과도하게 오르며 혈관은 수축의 편안함과 만족감,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을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오르가슴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몸은 진정한 보상을 누리지 못합니다. 활력을 얻는 대신 피로를, 만족 대신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쁜 점은 이런 서두르는 습관이 몸에게 쾌락은 빠르고 단절된 것이라는 잘못된 학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민감도를 잃고 흥분을 유지하기 힘들며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서두르는 습관이며 이 습관은 단 몇 분의 해방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서 서서히 빼앗고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십시오.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깊은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추십시오. 더 이상 결승선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그룹 중 하나, 즉 발기력부터 배뇨 조절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숨겨진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성건강 전반이 변할 수 있습니다. 실수 4. 골반 저근의 무시. 대부분의 남성들은 골반 저근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지만 사실 그것은 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광과 전립선, 성기를 떠받치는 기반이며 발기부터 오르가즘, 배뇨 조절까지 모든 동력을 제공하는 숨은 엔진입니다. 이 근육 그룹이 약해지거나 방치되면 모든 기능은 서서히 그러나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저는 60대 후반,
전직 운동선수이자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던 한 남성이 성기능 저하로 저를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김 박사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 먹고 운동도 합니다. 하지만 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한때 강력했던 골반저근이 이제 잠들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앉아서 하복부에 압력을 가하고 이 부위를 무시했으며 그 결과 단절감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위시 골반저근을 사용하지 않거나 더 나쁘게는 아랫배에 힘을 주는 습관은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고 지지해야 할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결국 이는 소변 누출, 배뇨 후 잔뇨감, 발기력 감소, 오르가즘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천천히 숨어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 근육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살짝 조여 인식과 힘을 강화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순한 습관은 신체 기능뿐 아니라 자신감까지 회복시켜줍니다. 자신감에 관해 말하자면 인생의 이 시기에는 사소한 행동이나 작은 활동조차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빈도, 즉 얼마나 자주 자신을 만지느냐가 여러분이 들어온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5.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빈도. 이것은 많은 중년 남성들이 쉽게 말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자주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또 다른 이들은 너무 오래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조용히 고민합니다. 수치심과 혼란,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조언 속에서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들은 외롭고 불확실한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관찰한 것은 두 극단 모두 해롭다는 점입니다. 남성이 지루함 혹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습관적으로 지나치게 자위 행위를 하게 되면 그의 몸은 결국 따라가지 못합니다.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고 전립선 조직에 불편함이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더딜 수 있고 진정한 친밀함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욕망보다는 습관으로 바뀌어가며 신경계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활력을 소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대로 어떤 남성들은 완전히 멈추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 건강 문제, 종교적 죄책감 혹은 단순히 스스로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 또한 하나의 시스템이기에 규칙적인 순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적 자극은 오르가즘이 없어도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고 신경 말단을 활성화하며 발기력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위축으로 이어지고 욕망이 사라지며 몸과 감정적 연결로 가는 문이 아무런 신호 없이 닫히게 됩니다. 완벽한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6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는 매주 한두 번 정도의 의식적이고 집중적이며 배려 있는 자위가 가장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의 순환이 유지되고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며 시스템이 활력을 간직할 수 있으면서도 탈진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귀 기울이는 것의 문제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록 빈도가 적절하더라도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모든 진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것이 신경을 손상시키고 남성의 형태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수 육부, 과도한 압력 혹은 힘의 사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중년 남성들에게서 가장 흔히 발견하는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좌절감과 혼란을 안고 제 앞에 앉아 이렇게 털어놓는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김 박사님, 예전만큼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 뒤에는 그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한 침묵의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만질 때 과도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민감도가 떨어지며 자연스럽게 더 꽉 쥐고 세게 누르거나 강도를 높여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힘이 감각을 되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감각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경의 신경은 매우 섬세하며 특히 60대와 70대를 지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소나기 안에서 과도한 마찰, 힘껏 쥐기, 혹은 강한 압력을 주는 물체와 표면에 의존하는 습관은 실제 물리적 손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직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탄력성을 잃으며 심지어 피부 아래의 흉터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발기의 휘어짐, 혈류 감소, 그리고 흥분 시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몸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용한 도둑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축적되고 변화를 눈치챘을 때쯤에는 이미 손상이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남성이 쾌락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느낄 때 그는 쾌락의 기쁨과 단절됩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투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심리적 패턴만으로도 몸이 받아들이고 이완하는 능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그럴 자격이 있으며 미래의 모습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단절에 관해 말하자면 마지막 실수는 단순히 기술적, 신체적 차원을 넘어서는 정신적, 감정적 오류이며 중년 남성들에게서 너무 흔히 나타나고 때로는 가장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수 7. 자위행위 시 감정 연결 혹은 의도의 부재. 이것은 모든 실수 중에서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흔히 가장 가슴 아픈 실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하느냐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중년 남성들은 자기 만족을 점점 기계적이고 일상적이며 공허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에서 비롯된 조용한 도피, 혹은 생각 없이 감정 없이 의도 없이 반복되는 습관이 됩니다. 저는 60대, 70대 이후에 많은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혹은 이제는 왜 애써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몸은 여전히 제대로 기능할 수 있지만 마음이 이미 그곳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연결이 끊어지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며 따뜻함이 사라진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감정적 단절은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위가 감정과 분리되면 신경계는 쾌락을 무심히 기대하도록 학습합니다. 여전히 오르가즘에 이를 수는 있겠지만 뇌와 몸은 동일한 긍정적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옥시토신도 동기를 일으키는 도파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무감각함과 과거 경험의 희미한 잔상만 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쾌락이란 혼자 침묵 속에서 즐거움 없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하는 행위라 해도 충분히 의미 있고 집중적이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화된 몸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감사함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이며 여전히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는 2부까지의 모든 실수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전체 내용을 통합해 봅시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재건하고 힘과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다시 연결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여정을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년간 저는 수많은 훌륭한 남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원망하고 시간을 탓하며 심지어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도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가며 몸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 쾌락과 연결의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방금 여러분은 중년 남성들이 자위행위 중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실수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무지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방식을 반복했지만 몸이 삶과 마찬가지로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전립선은 더 민감해지며 신경계는 더 이상 힘이나 무시를 허용하지 않고 마음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의미를 갈망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만지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위로와 편안함, 그리고 심지어 쾌락을 찾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놓을 때, 서두를 때, 단절될 때, 그리고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앞으로도 항상 효과적일 것이라 가정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모든 실수, 선정적인 영상물의 과다 사용, 잘못된 자세, 서두르는 습관, 골반적인 운동의 과다 또는 부족, 과도한 압력, 감정 없는 행위 이 모든 것에는 공통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단절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협입니다. 나이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몸, 쾌락, 활력과의 연결이 서서히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조용하고 반응이 더딜지라도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여러분의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클래식 자동차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르게 관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면에서 더 귀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부드럽게,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몸의 감각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습관 대신 의도를 두고 수치심 대신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결과만 좇지 말고 감각 자체를 존중하십시오. 호흡하고 잠시 멈추며 느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결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남성들이 노화를 끝이 아닌 변화로 받아들인 후 건강과 친밀감,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런 변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조차 의식적으로 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조용한 힘을 다시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분명히 여전히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배운 것을 활용해 부드럽게 실천하시고 최고의 날들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과 지혜,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며 이 내용을 들어야 할 또 다른 남성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